안토니가 맨유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토니라는 선수 자체는 저는 되게 좋은 선수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윙포워드에 나왔을 때 충분히 기여가 가능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적료가 문제죠. 자, 맨유 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안토니 이적료 이거. 여기 제가 수주시에 네. 크게 써놨거든요. 아니요, 일단 금액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 금액은 네. 1억 유로입니다. 1,338억. 네. LADBG에서 또 역사적인 이적료 기록이 그렇죠. 이제 네. 쓰여지게 됐고. 이거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타이틀이 붙는 금액이죠. 네,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까지의 이제 1년 추가 옵션이 있고요. 이제 날짜로 따졌을 때는 내일 네.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너무 비싸다. 저도 이적료는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싸다, 네. 진짜. 그리고 비싸도 너무 비싸다. 여기서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기수 작가의 사견은 아,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가 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 근데 뭐 나도 근데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이라. 근데 이제 아약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아야 됐습니다. 자, 이적 시장에 이 정도 금액이다. 이 시기에 나오는 금액은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니 아약스는 안토니가 빠졌을 때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아약스가 이미 올 시즌에 너무 많은 전력 누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안토니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네 살 거면 야 우리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부른 건데 이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물었던. 당연히 안토니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랜스퍼마켓 참고해 보면요, 역대 LADBG의 최고 이적료입니다. 원래 종전 1위가 2019-20 시즌 아약스에서 바르셀로나로 갔었던 이 프랭키 더용 8,600만 유로, 이제 1,151억 정도였고, 네. 2위가 덜리우트. 맞아요. 이 시기에 같이 이적을 했죠. 이때 이제 그 더용과 더리우트가 사실 아약스의 1920 시즌 활약의 중심이었고 1819 시즌 때. 예. 그래서 이제 1920 때 이제 이적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위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근데 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안토니는 이번 그 이제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또 이제 활약상 6전 전승이었거든요. 맞아요. 조별리그 잘했죠. 벤피카한테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그래서 안토니 오피셜 이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맨유가 이번 이적 시장에만 LADBG의 역대 이적료 레코드 1위 그리고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약스에게 이제 지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적료가 전부 다 맞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총액을 따졌을 때 한화로 한 2,100억 정도 LADBG 쪽에 이제 이적료 지출을 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위가 폴 포그바. 1위는 너무 안타깝게도 안 풀렸죠. 너무 안 풀렸고. 너무 안 풀렸어요. 그리고 1920 시즌에 맥과이어를 영입한 이후에 최대 금액의 지불인데, 그러니까 이런 레코드를 지금 계속해서 안토니가 지금 갈아치우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따져봤을 때 와, 진짜 이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흔히 이제 FM에서 이 정도의 이적료가 선수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거액의 빅사이닝을 했을 때. 약간 네. 그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먼 스톤은 안토니가 이제 48시간 이내에 메디컬 테스트 때문에 맨체스터에 이제 도착을 할 예정이고, 뭐 이제 메디컬 끝나고 어쩌고 큰 문제 없으면은 이거는 바로 그냥 오피셜 뜨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적료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응이 지금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안토니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만한 좋은 선수라고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적료만 별개로 좀 봤을 때, 네. 선수만 놓고 그러니까 보면 선수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네, 아약스 출신답게 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발을 통해서 안쪽 중앙으로 볼을 좀 잡아두는 플레이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 선수가 시야가 트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동료 활용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막 마레즈 이런 유형은 안쪽으로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크랙으로 때려버리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안토니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 넓은 공간에서 자기가 공간을 만들고 볼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동료나 아니면 중앙으로 혹은 반대편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넓은 지역에서 중앙이나 반대쪽을 바라보고 올려주는 왼발킥을 통해서 뭔가 동료를 지원하는 스타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하피냐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역발링어로 배치되면서 물론 그래서 이제 덴벨레랑 위치 스위칭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하피냐는 좀 더 본인이 직접 타격하는 솜씨가 있는데, 그렇죠. 리즈에서 보여줬던 게 이제 네. 그런 모습이었고, 안토니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박스로 직접 본인이 막 몰고 들어가서 타격을 하는 스타일이라기에는 결국 이 선수도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플레이를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활용적인 부분에서 안토니는 좋은 보조자들이 있다면 그 선수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연계를 풀어줄 수 있는 넓게 위치한 플레이메이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근데
크랙으로서 마무리를 해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안토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이 성사가 되고 디에스 레틱도 뭐 그렇고 로마노도 이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지 맨유 팬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디에스 레틱 기사 그 댓글을 한번 좀 봤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맨유가 유능한 구단이었다면 한 달 전에 2천에서 3천만 유로 적은 금액으로 그를 영입했을 것이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금액이 결국 시기의 문제거든요. 이 시기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적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한 이제 좀 비판인 것 같은데 내년에 클럽들은 선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거를 지불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아, 그만큼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불렀는데도 맨유가 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구단들도 이걸 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이 안토니 딜에는 1,500에서 2,000만 정도의 유나이티드 텍스가 적용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면 막 더 비싸게 팔고 이제 이런 느낌을 준 것 같고 예전에 K리그 전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선수라도 전북이 제의했을 때 다른 이 구단이 제의했을 때 이적료가 달랐다고 이제 관계자 인터뷰 같은 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북도 부유하고 어쨌든 돈 많은 거 아니까. 선수 영입에서도 공격적으로 뛰어들 걸 네. 아니까 다른 팀들도 그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안토니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 이제 이적 레코드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갈아치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릴리시 그리고 이제 뭐 케이타가 지금 활약상은 안 좋지만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어쨌든 클럽 감독이 이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 수많은 케이타 중에 지금 얘기가 나비 케이타예요. 네, 나비 케이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릴리시, 케이타, 쿠쿠렐라 그리고 여기 이제 페페가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페페는 좀 빼도 될 것 같고 모라타, 하베르츠 이 선수들은 계약할 당시에 안토니보다 잘했다. 안토니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페페 같은 경우도 리그왕에서 좋았잖아요. 좋긴 했죠. 그리고 리그 UEFA 개수로 따져봤을 때 리그왕은 LDBG보다도 높은 개수를 받고 있는 리그입니다. 유럽 5대 리그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선수들이 계약할 그 당시에 퍼포먼스가 지금 안토니가 LDBG에서 했던 것보다 잘했는데 이거보다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맨유 팬들의 스탠스도 좀 비판적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저도 이 댓글 중에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은 결국 이 스탯에 대한 우려일 것 같아요.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LDBG에서 안토니 선수가 스탯을 그렇게 잘 쌓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많이 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탯을 아예 못 쌓은 건 아니지만 스탯이 이 정도 금액 치고는 생각보다 보셨을 때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지혜 같은 선수들 처음 올 때는 지혜는 또 스탯 귀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챔스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첼시를 두드러 팼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물론 안토니도 경기 영향력은 역시 좋은 선수인 건 맞고 그 부분에선 저는 지혜를 못지 않았다고 보는데 보여지는 스탯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 활용 능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주위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그쪽을 보조해주는 풀어주는 역량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주위에 뭔가 쓰임새 있는 선수가 없다면 활용할 만한 동료가 없다면 결국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우측 풀백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측 풀백은 요즘 달로가 나왔을 때 한계점이 좀 보이거든요. 맨유도 우측 풀백이 참 애매하죠. 항상 보면 아약스에서는 결국 이제 그 동료 활용 능력을 봤을 때 되게 영리하고 우수한 오른쪽 풀백이 있었어요. 마즈라이가 있었죠. 아, 그렇지. 마즈라이. 네, 근데 마즈라이가 있을 때는 그 연계 콤비가 됐고 그때 안토니 그 기술에 따라서 마즈라이랑 진짜 콤비가 좋았어요. 마즈라이도 프리미어리그 링크 있었고. 맞아요. 결국 미네는 갔고.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오른쪽 풀백이 결국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토니가 볼을 잡고 동료를 활용하려고 해도 동료한테 줬을 때 리턴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술적으로 이거는 터나가 좀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겠고 이게 카세미로가 얼마 전에 이제 던딜이 됐고 이제 데뷔전도 치르게 됐는데 디에슬레틱 이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아약스는 위트레흐트 상대로 안토니 스쿼드 제외했고요. 2경기 연속 빠졌습니다. 이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안토니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하려고 아약스 경기 출전 거부 중이다라는 얘기도 스티브 베이츠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로마노는 재계약 제의를 받았지만 안토니는 나는 아약스 떠나고 싶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팀에서 이제 아예 좀 이적 쪽을 아주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마이크 베르바이는 안토니를 이적시키는 선택은 결국 이 커미션, 그러니까 이사회, 여기에 경영진에 의해 결정이 됐다. 아약스의 축구적인 기술 매니저인 이 게리 암스트라, 여기에 이제 훈텔라르라든지 감독 알프레드 슈레더는 안토니 이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요. 이건 이제 보드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추진을 했었던 그런 그렇네요.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세미르 쪽에서 이적 사가가 처음에 이제 빵 뜨고 이게 점차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 맨유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카세미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 근데 안토니는 이제 그 정도까지 보기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담보는 안 됩니다. LADBG의 출신들이 확실하게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약간 왜냐면 옛말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 사실 스탯으로 봤을 때는 안토니보다 베르바인의 그 LADBG 성적이 더 좋아요. 스탯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베르바인도 결국 어려움을 겪었던 프리미어리그고 뭐 예전에 브라이튼에 LADBG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잠박씨. 예, 그리고 위리겐 로카리아라는 공격수도 있었어요. 자한바크시 로카리아 다 좀 안 됐었고. 그리고 뭐 사실 얀센도 그렇고. 지에흐도. 지에흐도 결국 안 되는 케이스죠. 네, 난 지에흐는 진짜 와서 잘할 줄 알았거든. 근데 결국 그 몸의 문제가 네. 이게 좀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포백에서의 지혜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중간중간 네. 번뜩이는 모습은 좀 있긴 했는데 뭐 어쨌든 LGB 출신들이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을 때 이런 스토리가 좀 안 좋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코치인 이제 르네 밀레스틴을 포함해서 약간 이 LADBG의 출신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맨유가 챔스 진출 뭐 티켓을 따고 이런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포 얘기도 막 좀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밀레스틴 같은 경우는 안토니랑 각포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과연 맨유가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능력치들을 네.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느냐. 그렇죠. 네, 여기에 좀 의구심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이제 LADBG 출신은 지금까지 어떤 그 최근의 기록들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가져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당장 리산드로만 해도 이번 소튼전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잘했죠. 했었었고 네. 분명히 리버풀 전에도 그 부패 하나 막았잖아요. 맞아요. 부패, 리버풀 부패 네. 슈팅을 막았던 네. 자책골 될 뻔했던 걸 막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여전히 이정료에 대한 의구심은 꽤 남아있다. 일단 안토니는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뭐 웨이커얼만 남았다고 하니까 사실상 던딜인데 와서 어떻게 하는지 첫 경기가 너무 좀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달로 혹은 완비사카는 아마 안 쓰겠죠? 네, 달로를 쓰겠죠. 아니면 브랜든 윌리엄스. 풀백 더 잘해야 안토니가 빛날 수 있습니다.